이번엔 갈등이 좀 계속되고 있는 중국과 일본 상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일본의 여행을 자제해라, 또 유학도 가지 마라, 그리고 영화도 금지 이러고 있는데 또 이 불똥이 일본도 여기에 지지 않고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이번엔 K-팝 그룹 에스파에 또 불똥이 튀었다고 해요.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에스파 멤버 중에 닝닝이라는 중국인 멤버가 있고요. 네. 이 닝닝 멤버가 얼마 전에 사실은 본인의 SNS에다가 버섯 구름 같은 그 버섯 그 원자폭탄을 연상시키는 그런 뭐 중국의 어떤 전통 사진을 게재했다가 이게 히로시마나 나가사키 원폭을 또 생각나게 한다라는 것 때문에 일본의 네티즌들의 지금 비난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일본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유명한 TV 프로그램을 뽑아봐라라고 하면 연말에 특집 프로그램을 합니다. 홍백 네. 가합전이라는 것을 NHK에서 매년 하는데요. 사실 여기는 탑급 가수들만 출연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에 원래 에스파가 올해 출연하기로 했었는데 이것도 지금 일본 네티즌들이 오면 안 된다, 막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러면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일본 반대 청원이 에스파 중국의 멤버 닝닝 때문에 오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에스파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지금 멤버가 한국인과 중국인이 섞여 있는데 네. 거기 이제 닝닝이 중국인이고 또 최근 들어서 SNS에 이런 무리를 뭐 어떻게 보면 일본 네티즌들이 보기에는 무리를 일으킨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반대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일본 아이돌 남성 아이돌 그룹도 또 중국 팬미팅이 또 취소됐다는 얘기도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일본 아까 앞서서 리포트도 보셨는데 일본 수산물 수입을 또 중단했다는 소식 어제 들어와 있었고요. 중국 관영 CCTV는 다카이치 총리 비판 영상도 공개했는데 정말 일본과 중국 상황은 지금 계속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점점 더. 네, 이게 이제 거의 뭐 치킨 게임의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수산물 부분도 마찬가지인 게 실제로 다카이치 총리가 이제 시진핑 주석한테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요청을 했거든요. 수입을 좀 하게 해달라 그랬는데 바로 그거를 이제 거절하는 것처럼 됐기 때문에 그 얘기는 일본의 요구에 우리는 응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강한 카드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중국이 내놓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카드들이 있죠. 그래서 뭐 히토류 수출 금지라든지 뭐 그런 카드를 통해서 이제 일본을 더욱 전방위로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할 수 있는 게 또 그러니까 히토류 수출 그것도 할까요? 금지? 뭐 히토류 수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꺼내면 굉장히 일본에게도 큰 타격이, 일이 될 수 있고 네. 왜냐하면 우리 생각해 보면요. 히토류 같은 경우는 향후에 뭐 한 6개월에서 한 1, 2년 정도 쓸 수 있는 것 비축을 기업들이 갖고는 있습니다만 사실은 히토류가 새로 들어오지 않게 되면 앞날의 불확실성이 너무 커지면서 최근 들어서 일본도 주식시장이 굉장히 잘 되고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발 AI 랠리에 일본 기업들이 또 반도체 기업들이 잘 올라탄 부분도 있고 또 반도체 같은 것에 들어가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원소 중에 하나가 히토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일본이 최근 들어서 좀 잘하고 있는 부분들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최근 들어서 중국이 잘하는 거거든요. 미국도 관세 전쟁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공화당 우세주에서 나오는 제품들의 관세 막 먹여서 네. 트럼프를 조금 더 공화당 지지자들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이런 관세 폭탄처럼 정밀 타격을 잘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중국도 일본을 대상으로 그런 정밀 타격, 히토류를 가지고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본 보수 일각에서는 이게 중국이 일본 여행 자제령을 또 환영한다 이런 메시지도 냈어요. 그러니까 화해가 점점 더 멀어지는 건 아닌지 아니면 다카이치 총리가 다시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약간 화해 제스처를 취하게 되는 건지 이건 어떻게 보세요? 중일 관계. 저는 사실 다카이치 총리가 탄생하게 된 그 정치적 배경부터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본 유신회랑 이제 어떻게 보면 손을 잡고 이번에 들어왔는데 극우입니다. 약간 우익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 뒤에는 굉장히 보수적인 흐름이 자리 잡고 있고 네. 그런데 다카이치 총리의 최근 지지율은 한 69%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높죠. 지지율은 많이 나왔다. 이건 네. 뭐냐면 우측에 있는 국민들이 다 몰려 있다라는 얘기예요. 응집해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다카이치 총리도 이것들을 외면할 수 없고 본인의 정치적 기반으로 삼아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에 중국에 과연 그 화해하는 제스처를 취할까? 제가 보기에는 아닐 가능성. 당분간 중국과 일본 사이에 일본과 중국 사이 이런 양상이 조금 치킨 게임 양상이 좀 더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당분간 중일 관계는 좀 바로 회복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경제 라이브는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허준영, 황용식 두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